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연말이 다가오니 내년 이제 1월 되면 이 연말 정산을 해야 되겠죠. 근로소득자만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요 영상에서 올 초에 한번 했습니다. 그죠? 연말 정산 절세해가지고 투자하자. 그러면 역시 향후 퇴직 후에 절세해서 투자한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생애 소득 차이가 적게는 2억, 많게는 그 이상 차이가 납니다. 요, 요 영상에서 했습니다. 그죠? 요 영상에서. 링크 시켜드릴 테니까 한번 참고하시고, 자, 연말정산 절세에서 투자해라. 예전 영상, 요 영상을 참고해 보시고, 연말정산 흐름을 이렇게 예시로 보면, 예를 들어 이제 어떤 사람이 급여 총액이 5천만 원이다. 연봉이 5천만 원이다. 월급은 333만 원 받는데, 이제 소득공제를 받을 거 아닙니까? 그죠? 본인공제, 피부양가족공제, 그리고,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쓴 금액이 있으면 소득공제를 받는데 그 소득공제 금액 총액이 2,500만원. 예시입니다, 예시. 2,500만원이라고 하면, 이제 총액에서 소득공제액을 빼면 과세 표준이 되거든요. 여기에다 이제 세율을 곱합니다. 4,600만원 이하까지는 세율이 15%예요. 15%. 여기 보면 이렇게 과표 공제내역이 있습니다. 과세 표준 보이죠?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구간은 세율이 15%, 그리고 누진공제액 108만원 빼줍니다. 그래서 과세 표준이 2,500만원이니까 산출세액은 267만원이래요. 267만원. 산출세액입니다. 산출세액. 2,500만원 곱하기 15%하고 빼기 108만원 하면 됩니다. 누진공제.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뭐 연금저축도 가입하고 IRP도 가입하고 뭐 기부금 내고 그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걸 이제 요 산출세액에서 세금을 빼주거든요. 세액 공제를 해줍니다. 뭐 연금저축이 없고 IRP도 없고 그러면 그 세액 공제를 못 받으니까 그것만큼 이 산출세액에서 못 빠지겠죠. 그러면 요 세금을 그대로 내는 수가 있습니다. 자, 세액 공제를 190만원 받았네요. 190만원. 이 사람은 190만원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산출세액에서 세액 공제를 빼면 결정세액이 나오거든요. 자, 이게 이제 여러분이 내야 할 세금입니다. 결정세액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이제 급여에서 세금을 원천 공제를 하죠. 근로소득세를. 그래서 그 원천 공제한 근로소득세가 이미 납부한 세금이 143만 원이에요. 그럼 요거 빼기 요거 하면 환급 받는 금액 또는 추징 더 내야 될, 뱉어내야 될 금액이 있는데, 세액이 있는데, 마이너스 66만 원이죠. 그러면 이게 환급 받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이 세금을 더 냈잖아요. 그죠? 환급 받는 겁니다. 자, 제가 아까 요 영상에서 옛날에도 얘기했는데, 여러분이 그 급여에서 원천 공제를 얼마만큼 뗄 것이냐, 그걸 여러분이 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원천 공제를 80%를 제가 추천했었죠. 그죠? 자, 이 환급 받는 게 많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그죠? 그거는 여러분이 세금을 미리 많이 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환급 받는 거, 이런 거 뭐 13월에 월급이니 하면서 좋아할 필요가 전혀 없다. 왜냐? 여러분이 미리 세금을 많이 냈는데 국가는 여러분의 세금을 1년 동안 실컷 쓰고 이자 한 푼 없이 이렇게 돌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세금을 미리 안 내고 미리 안 낸 세금으로 투자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 이제 국가에서 세금 더 내라고 하면 이 분할 납부도 시켜주거든요. 받는 거는 한꺼번에 받고 여러분이 추징당하는 거는 분할 납부도 시켜줍니다. 3개월 이상. 그래서 예시를 들면 결정세액이 이렇게 77만 원 나왔을 때 저 연봉 5천만 원에 연봉 5천만 원에는 홍길동은 원천공제율을 80% 하면 기납부세액이 143만 원이고 100%로 하면 177만 원이고 120%로 하면 213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대개 보면 이 고연봉자들이 2월이나 3월에 뱉어내야 되는 추징당하는 세금이 많아서 원천공제율을 이렇게 높게 설정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사람은 애국자죠. 애국자. 세금을 미리 내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은 애국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사람 애국자는 칭찬해주고 우리는 세금을 미리 덜 내고 투자를 하자. 그러면 요만큼 환급받고 이 사람은 요만큼 환급받는데 기뻐할 일이 아니다. 왜냐? 미리 더 낸 세금 돌려받는 거니까 이자 한 푼도 없이.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31세 청년 홍길동 연말정산을 이제 시뮬레이션 해보겠습니다. 연봉 5천만 원이고 급여 원천 공제율은 80%로 설정했습니다. 여러분의 그 회사 급여 담당자한테 신청서 양식 달라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달부터 반영됩니다. 그래서 내년 2월에 많이 환급 받으려고 원천 공제율 120% 하면 님은 애국자다. 이 근로소득 계산기, 소득세 계산기가 있고 4대 보험 계산기 링크 시켜드릴 테니까 여러분의 월 급여액에 맞춰가지고 한번 요렇게 근로소득세 계산기 내 월급이 350만 원이다. 그리고 부양가족이 한 명 있고 나 포함 피부양가족이 한 명 있다. 계산하기를 이렇게 하시면 80%를 선택했을 때 월 소득세는 10만 3천 원, 120%를 선택했을 때 월 소득세 합계액은 국세지방세 포함해가지고 15만 4천 원, 5만 1천 원 정도 세금을 덜 낼 수 있죠, 그죠? 그걸 S&P로 굴리는 겁니다, 그죠? 굴리는 거예요. 30년 동안 굴리면 이 사람하고 여러분의 최종 자산 차이는 적어도 2억 이상 날 것이다. 자, 그래서 근로소득세 계산기 그리고 4대 보험 계산기 역시 직접 한번 여러분의 급여에 맞춰가지고 월 급여가 350만 원이다. 그러면 1000명 이상 사업장이다. 여러분의 회사가. 그러면 근로자 부담금 요렇게 나오거든요. 요렇게 나오는 거. 물론 이제 우리는 이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 해보기를 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자, 그래서 이제 연말정산하는데 T2번 급여 원천 공제율은 80%로 해라 그랬죠. 그죠? 미리 덜 낸 세금으로 투자해라. 120%로 해서 세금 많이 받는다고, 많이 돌려받는다고 좋아할 거 없다. 좋아할 거 없다. 그런 사람은 호구다. 당신이 이제 미리 낸 세금으로 국가는 1년 동안 잘 쓰고 이자 한 푼 없이 1년 뒤에 돌려주는 거라고 그랬죠. 그죠? 누가 여러분에게 100만 원 빌려줘. 1년 뒤에 무이자로 갚을게. 그러면 그런 거래에 응하지는 않겠죠. 그리고 이제 과세 표준이 한 단계 뛰는 구간이 있거든요. 아까 보시면 여기 15%에서 24%로 뛰는 구간. 그러면 세금 부담이 좀 되겠죠. 그죠? 그래서 과세 표준이 4,600만 원을 초과할 것 같으면 여러분의 부모 형제하고 의논을 잘 하셔가지고 부모님의 그 인적공제를 여러분이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러면 요 과세 표준 세율 기간을 다시 15%로 되돌릴 수 있다. 그러면 또 그만큼 세금이 절세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과세 표준이 한 단계 뛰는 구간에서는 부모 형제하고 논의해가지고 인적공제를 내가 받자. 그리고 이 좋은 대출 있죠. 좋은 대출. 이런 거는 최대한 늦게 상환해야 돼요. 근로소득자 중에는 집 산다고 뭐 대출 받은 거 있죠. 그런 거 빚은 부담스러워 빨리빨리 갚아버리는 사람이 있는데 이 주택담보대출은 좋은 대출입니다. 저금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상환기간이 길고 그리고 이자도 소득공제 되거든요. 그래서 뭐 10년, 20년 상환기간이 있는데 이걸 뭐 4, 5년 만에 갚아버리면 이자 소득공제를 못 받겠죠. 중도상환 해버리면. 그래서 주택담보대출은 최대한 늦게 갚아야 됩니다. 만기까지 천천히 갚으셔야 돼요. 장기 저금리로 이제 대출 상환하는데 여윳돈이 있으니까 그 투자 가능하겠죠. 그죠? 그리고 낮은 금리의 신용 마이너스 대출, 뭐 이거는 논란이 있지만 저는 뭐 중립을 지키겠습니다. 대기업 직원이나 뭐 공기업 공무원 직원들은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 대출 금리가 굉장히 낮은데 뭐 최근에는 이제 대출을 줘오고 있으니까 이것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마통 대출 해가지고 주식 투자 하면 안 되냐? 신용대출 해가지고 주식 투자하는 거 어떠냐? 가끔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노 코멘트입니다. 이런 건 알아서 하시고. 자, 그러면 이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한번 해볼까요? 요로 들어가시면 요런 화면이 나옵니다. 조회 연말정산 미리 보기. 그럼 이제 여러분이 작년 이제 소득 금액이나 신용카드 사용 금액 이런 것들이 작년 금액이 쭉 뜨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는 여러분의 그 소득이나 그런 게 달라졌을 테니까 요걸 클릭하셔가지고 신용카드 소득 공제 이런 거는 수정해가지고 여러분이 입력하셔야 돼요. 올해 사정에 맞게 올해 여러분의 급여 사정에 맞게 입력하셔야 돼요. 요걸 클릭하시면 근무기간이 요렇게 나오고 이제 2021년 연말정산을 하는 겁니다. 그죠? 내년 1월이나 2월에.
그럼 작년에 뭐 4,500만 원 연봉을 받았는데 올해는 이제 급여 인상이 돼가지고 5천만 원 정도 받을 것 같다. 1월부터 지금 이제 11월이니까 10월까지 받은 월급을 몽땅 대가지고 그리고 연말에 성과급 얼마 정도 나오겠네를 계산해가지고 작년에 4,500만 원 받았으면 뭐 올해는 한 5천만 원 정도 입력하시고 적용하시고 부양가족 추가될 게 있으면 추가하시고 그리고 신용카드 자료 불러오기 해가지고 1월부터 9월까지 쓴 내용이 쭉 나와요. 이 연말정산 미리 보기가 10월부터 되거든요. 10월부터. 그래서 이제 2021년 신용카드 사용 금액을 10월에서 12월 예상액을 이렇게 입력하는 겁니다. 신용카드 3달 동안 얼마 쓸 것 같다. 직불카드 얼마 쓸 것 같다. 이렇게 입력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1년 쓴 금액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사용금액 입력하시면 이건 이제 제가 제 개인정보라서 다 삭제를 했어요. 여러분이 이제 금액이 이렇게 쭉 나올 거거든요. 그럼 계산하기 하고 저장하시고 그리고 요 밑에 보면 이제 계산하기 저장하면 예상액하고 합계 이런 것들이 다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스텝 2로 가면 예상세액이 이렇게 나옵니다. 예상세액이. 역시 제 개인정보라서 다 삭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환급받을 또는 추징당할 금액이 이렇게 나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100만원 정도 환급받네요. 그래서 여러분도 스텝 2로 넘어가셔가지고 스텝 2로 넘어가시면 자동 계산이 돼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100만원 환급받는다. 그러면 이걸 이제 구글 스프레드 시트에서 이렇게 보시면 자 연봉 5천만원 이 홍길동은 노란셀은 이제 여러분이 직접 입력하시면 됩니다. 연봉 5천만원 그럼 이제 근로소득 공제라고 있죠. 근로소득 공제 1200만원 플러스 연봉 총액에서 4500만원 빼고 5% 하면 됩니다. 이 산식은 제가 넣었으니까 여러분은 노란셀만 직접 입력하시면 돼요. 물론 그 국세청 연말정산에서는 요 값은 자동적으로 계산돼서 다 나옵니다. 흐름을 설명하기 위해서 잠깐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 공제 150만원 피부양가족 여러분이 이제 부모님이라 그러면 직계존속이라 그러면 150만원 공제받고 직계존속이면서 70세 이상 연로자다 노인이다 그러면 100만원 추가 공제받고 국민연금 보험료 아까 여기서 4대 보험료 간편계산기에서 국민연금 여러분이 국민연금 계산해 보시고 곱하기 12 하시면 돼요. 곱하기 12 그리고 건강보험료 역시 4대 보험 계산기에서 자 건강보험료 여러분의 건강보험료 요거 더하기 요거 해가지고 곱하기 12 하시면 됩니다. 역시 곱하기 12 하시면 되고 그리고 고용보험료 역시 곱하기 12 하시면 되고 주택 산다고 담보대출을 받았다. 그 이자 이렇게 공제받는 거 그거는 뭐 작년 금액을 여러분이 연말정산 조회해 보시고 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소득공제 394만원 받았네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요걸 빼주면 2,700만원 차감 소득금액이 나오네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많이 썼다. 여러분 연봉의 25% 이상을 초과하는 금액을 쓰면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최대 300만원까지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 값은 그냥 제가 임의로 넣은 값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신용카드, 체크카드는 공제받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아무튼 많이 써야 돼요. 소득공제 받으려고 신용카드, 체크카드 뭐 굳이 과소비를 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아무튼 이 사람은 150만원 정도 소득공제를 받았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과세표준이 나오거든요. 과세표준. 자, 과세표준이 4,600만원 이하까지는 15% 적용된다 그랬죠. 그죠? 15%. 그리고 초과하면 24%.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 빼주면 이렇게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요 산식 보이시죠? 요 산식. 자, 4,500만원을 4,600만원 이하면 15% 곱하고 108만원 누진공제액 빼주고 4,600만원 초과하면 24% 곱하고 522만원 누진공제액을 빼준다. 그러면 이제 산출세액이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 사람은 4,600만원 이하니까 15% 적용했네요. 그죠? 자, 산출세액은 287만 8천원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세액공제를 이제 쭉 빼주는 거예요. 자, 근로소득 최대 66만원 세액공제 해줍니다. 그리고 뭐 이런 거는 뭐 여러분 해당 사항 없을 거고
자, 이 사람은 이제 홍길동은 개인 퇴직연금 IRP죠. 이 300만 원 넣었어요. 그러면 15% 세액공제 해준다 그랬죠.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16.5%고 300만 원 곱하기 15% 하면 45만 원 세액공제를 받았어요. 그리고 연금저축 개인연금 있죠. 400만 원에 대해서 15%. 자, 왼쪽입니다. 보이시죠? 자, 연봉 5,500만 원 이하자니까 이렇게 세액공제 받습니다. 300만 원에 대해서 15%, 400만 원에 대해서 15%. 그리고 뭐 자동차 보험이 있나 보네요. 50만 원 낸 거에 대해서 12% 받았네요. 12%. 6만 원 세액공제 받았습니다. 정치자금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해줍니다. 그죠? 그리고 법정기부금 역시 낸 금액의 15% 세액공제 해주고, 여러분의 회사에 이제 노동조합이 있으면 노조회비를 낼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노조회비 낸 거에 또 15% 세액공제 해주네요. 그죠? 그래서 이 특별 세액공제액 17만 5천 원 세액공제 받고, 그러니 세액공제 받은 거 전부 다 하니까 194만 5천 원 세액공제 받네요. 그럼 이제 결정세액이 요거에서 287만 8천 원에서 세액공제 합계 있죠. 요거 빼면 93만 3,170원이네요. 이게 여러분이 내야 될 세금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은 세금을 미리 원천공제 해가지고 80% 원천공제 해가지고 143만 원을 냈어요. 미리 냈습니다. 기납부세. 그리고 이건 지방세입니다. 지방세. 그러면 이제 이 결정세액에서 이렇게 기납부세액을 빼면 차감징수세, 이 가로 빨간색은 마이너스란 뜻입니다. 마이너스면 환급 받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사람은 54만 6천 원 환급 받습니다. 54만 6천 원 환급 받아요. 연금저축하고 IRP 하면 115만 원 환급 받는다면서요. 왜 요거밖에 환급 못 받습니까? 자, 이 환급 받는 거는 여러분의 그 소비 금액에 따라서, 그리고 여러분의 연봉에 따라서 각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세액공제를 이렇게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300만 원에 대해서 45만 원 세액공제 받고, 400만 원에 대해서 15% 60만 원 환급 받고, 세액공제 받고, 환급 받는 금액은 여러분의 실질소득 그리고 소비 금액, 각종 세액공제를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나는 뭐 미국 직투 할 거야, 연금저축 안 할 거야, IRP 안 할 거야, 이걸 빵으로 만들어 볼까요? 연금저축도 안 할 거야, 미국 직투 할 거야, 이걸 빵으로 만들어 볼까요? 그럼 여러분은 60만 8천 원을 추징당합니다. 내년 2월이나 3월에 추징당해요. 그래서 요거 안 당하려면 해야 되겠죠. 그죠? 연금저축을 해야 됩니다. 300만 원을 해야 되고, 400만 원 해야 된다. 안 하면 요만큼 뜯겨나간다. 자, 그래서 요 스프레드시트는 공유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의 처지에 맞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상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